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힘들게 돌아오긴 했지만 법 앞에서는 누구나 같다는 원칙. 그 원칙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된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분열 그리고 선동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은 불법 체포되는 것이고 계엄은 범죄가 아니었으며 부정선거는 실제 한다는 주장을 영상으로 또 글로 외친 뒤에야 들어간 겁니다. 당장 극렬 지지층과 극우 유튜버들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반응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앞으로 넘어야 할 국가적 또 사회적 혼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현직 대통령의 첫 체포 소식을 2시간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전 개시부터 체포까지 5시간 40분을 박상욱 기자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정 무렵 한남동 관저 앞. 여러분들 건강도 생각하시고 집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만.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은 경찰의 이동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도로에 드러누운 이들을 한 명 한 명 옮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두고 경찰은 진입로의 지지자들을 모두 밀어냈습니다. 관저 앞이 정리되는 시간 수도권 곳곳에서 경찰이 집결했습니다. 새벽 4시 출동이 임박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의 차량이 공수처에 도착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도 차량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관저 앞엔 경찰이 추가로 계속 배치됩니다. 과천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출발한 공수처 차량은 이미 관저에 도착해 있습니다. 새벽 5시엔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위한 또 다른 차량이 출발합니다. 같은 시각 관저 앞에선 먼저 도착한 형사들이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하지만 대치는 이어집니다. 변호인들이 제시된 영장에 반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마치 인간방패를 만들듯 집행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이윽고 바리케이드가 치워지고 경찰 호송 차량이 정문에 진입합니다. 관저 뒤편의 등산로를 통해서도 경찰이 투입됩니다. 사다리를 타고 길목을 막은 버스를 넘어서는 경찰. 그러자마자 버스는 움직이고 길이 뚫립니다. 정문을 지나 1차 저지선을 통과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분 후 2차 저지선을 넘고 경찰들은 기세를 내 밀고 올라갑니다. 이윽고 마지막 3차 저지선에 철문이 열립니다. 관저 건물 내부로는 공수처 검사들만 진입했습니다.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곧이어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관저를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공개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전 10시 50분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도 1,100여 명. 관저의 진입부터 체포까지 5시간 40분 동안 우려했던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 작전은 종료됐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지도 이제 8시간 가까이 됐는데 바로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지금 이 시각 조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후 5시 50분부터 저녁 식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오후 7시부터 재개되는데요. 오전에 공수처로 압송돼온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지휘부와 별도의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오전 조사는 1시 30분에 끝났고요. 이 점심 식사는 공수처에서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부터 다시 시작된 오후 조사는 약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네, 그러면 조사와 변호는 각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는 제가 있는 이곳 공수처 건물 3층 338호실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 기계가 있고 이 검사 1명, 수사관 1명, 윤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 이렇게 4명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오후에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조사를 맡았고 윤 대통령 측은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각자 맡은 부분에 따라서 검사를 교대하면서 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윤 대통령 측도 조사실 바로 옆에 다른 변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가 관심인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아예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다, 이 체포도 불법 체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녹화 역시 거부해서 이 영상 녹화를 따로 실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진술을 아예 안 하고 있으면 조사가 아주 길어질 것 같진 않은데 심야 조사도 한답니까? 네,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만 200쪽에 달합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때는 100쪽가량 됐는데요. 그동안 추가로 수집된 증거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이 늘어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과 관련 없이 공수처에서는 질문을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다만 생각보다 조사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밤 9시가 지나면 윤 대통령의 조사 동의가 필요한데요. 심야 조사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된 뒤에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지금 공수처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그 경호는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네, 조사실 바로 맞은편에 이 경호처 직원들의 대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3층 곳곳에도 경호처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공수처로 올 때도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처 차량을 탔는데요. 다만 경호차에는 공수처 관계자 1명이 동승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조사에서도 이 정도 경호 수준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사진을 찍어 올린 건데 제목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혀 있었고 범행 동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이 계속되자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제목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입니다. 직업은 공무원이라 적혀 있습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도장도 찍혔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영장 집행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 사실을 설명하며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감액,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추진이 범행 배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마음먹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일주일 남긴 때였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법에 반대하는 대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당시 국민의힘은 명확히 반대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검찰도 12.3 내란 사태의 배경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김건희 특검법, 나아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비상계엄의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군을 동원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영장엔 수색이 필요한 이유도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꺼놓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려운 비화폰을 사용해 위치 추적이 어렵다며 관저와 사저, 안전가옥 등에 대한 수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 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이 초유의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12.3 내란 사태 이후 43일 만입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지만 끝내 소환 통보를 모두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까지 더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응하지 않은 횟수는 더 많아집니다. 네.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줄곧 관저 버티기, 사실상 관저 농성으로 이어오면서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소환 통보는 무시하면서 이 지지자들에게 나를 지켜달라는 여론전은 계속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에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여론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칭하면서요.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몸으로 체포를 막아달라는 메시지였고 실제로 이 메시지는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체포 직전에 공개된 2분 48초짜리 담화 영상에서는요.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됐다면서 자신은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국민들을 가르고 나누면서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여론전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이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이런 식으로 피하려 보다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이제서야 대통령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죠. 맞습니다. 영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죄명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내란에 가담한 중요 임무 종사자인 전직 사령관과 장관은 대부분이 지금 다 구속이 되어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처리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 지시를 따른 사람들은 다 구속돼 이미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통령 조사는 이제서야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우선 답해야 되는 건 왜 내란 사태를 일으켰느냐 이걸 텐데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그랬다고 의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것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먼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배경입니다.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가 계속 이어지고 예산안이 대폭 감액된 것을 이유로 들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JTBC가 보도해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여기서 시작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범죄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계엄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또 지난해 12월 3일에 정말 개인을 향해 오는 이 특검 등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건지 답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다수 포함이 됐잖아요. 이건 역시 공수처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묻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영장에는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고 또 선관위를 점거하고 관계자들을 수사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을 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이 고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정말 위법한 줄 알면서 계엄을 선포한 건지 또 야당 의원들 또 선관위 관계자들을 선거사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관련자들로 체포 구금하려고 했는지 계엄을 터뜨리고 43일 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답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주환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낸 메시지들을 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나라를 이런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사과는 전혀 없이 지지층을 향해 사실이 아닌 주장과 궤변이 난무한 메시지를 쏟아낸 겁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임박하자 관저에서 급하게 찍은 걸로 보이는 2분 48초짜리 영상부터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2분 48초 분량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오자 서둘러 녹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목은 국민께였지만 일반 국민보단 소수의 지지층을 겨냥한 담화였습니다.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서 2주 넘게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법이 무너졌단 말만 반복하며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호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사법 체계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인 것처럼 또 국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거론하며 미래가 희망적이란 오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담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지지층 결집을 노리며 여론전에만 매달린 겁니다. 국민을 외면한 것 이상으로 분열마저 조장한 담화였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필로 썼다며 8,000자 넘는 긴 메시지도 냈습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며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는데 살해당한 시신이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냐? 이런 황당한 비유도 했습니다. 이 편지는 박소연 기자입니다.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새해 초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며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살해당한 시신이 많이 발견됐는데 살인 사건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냐는 비유를 들며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가짜 투표지 발견, 해킹에 무방비한 전산 시스템 등 대통령이 예로 든 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가짜 뉴스를 가지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궤변도 반복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했다라는 억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 등 위헌 불법적인 계엄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지만 또다시 전면 부정한 겁니다. 탄핵되고 나서야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윤 대통령. 이번에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진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오늘 하루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낸 발언들 바로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혈 사태 막기 위해 응한다는 말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애초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충돌을 무릅쓰게 한 것도 대통령이고 더군다나 오늘은 경호관들이 길을 터주며 협조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와 공수처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건 오히려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의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사용하라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던 경호처 직원들의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체포가 아닌 자발적 의지에 따라 수사에 응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입 기자단 공지에서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하며 이 말을 반박한 꼴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오늘 집행 과정에서 동원된 장비 중엔 소방장비는 없었고 절단기, 사다리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자필 편지에도 거짓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장황하게 제기하며 칼에 찔린 시신이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한다고 자연사로 우길 수 없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보안 점검을 한 국가정보원조차 부정선거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 당시 국회에 280명의 병력만 투입해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국회에 특전사 466명을 비롯해 2,446명의 병력이 투입된 걸로 파악했으며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란 진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시간여 만에 계엄이 끝난 건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 표결에 동참한 국회의원 190명 때문이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기 직전 관저 안에서 변호인과 경호처 수뇌부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세 겹의 방패를 세우고는 공수처와 대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눈물을 흘렸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 여러 명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새벽부터 관저 앞에 모였던 윤상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한데 모인 겁니다. 윤곽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김성훈 처장 직무대행 등 경호처 수뇌부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세 겹의 방패로 둘러싸인 채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뒤늦게 자진 출석하겠다며 대치했습니다. 3차 저지선인 관저 정문을 통과한 게 8시 20분쯤인데 그 뒤로 2시간 넘게 관저 안에서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등 절대 지지 세력들 앞에서 또다시 체포영장의 부당성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본인이 이 불법 무도함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서운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에 청년 지지자들이 늘었다며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당에는 마이너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의원은 눈물을 흘렸고 윤 대통령에게 절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 길 없었던 국민은 초조하게 관저 겉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 현장에 있었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주겠다며 아침에 샌드위치를 10개 만들었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체포를 피하려 했지만 끝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리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이 방어선을 모두 뚫어내는 순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을 당했다고 전하더니 곧바로 윤 대통령이 결단해서 자진 출석하는 거라고 말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가 마지막 관문인 관저 건물 앞 철문을 통과한 직후 윤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황망하게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을 당했다며 관저 내부 상황을 처음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의 글은 곧바로 여러 언론이 속보로 보도할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석 변호사는 체포당한 건 아니고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정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렸다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자진 출석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출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앞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같이 주장하는 건 앞으로 있을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체포영장 탓을 하며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환 조사부터 체포까지 모든 단계마다 수사기관의 요구를 무시한 대통령이 체포되자 돌연 자진 출석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법비의 행태를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또 공격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때는 관저 수색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둔 걸 문제 삼더니 2차 영장엔 이 예외 조항이 없다면서 허락받고 관저에 들어왔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자신들 유리한 대로만 법 적용을 주장한다는 지적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관저 철창 앞으로 빨간 목도리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입니다. 30여 명이 모여 2차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불법 영장의 체포 여기에 대해서 수사 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사례를 앞동에서 당 지도부도 이번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에 보면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관저 안으로 무단 진입해서 체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진다는 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이나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영장 때와 달리 이번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은 1차 영장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법 위에 판사가 있습니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논란이 된 뒤 이번 영장에는 예외 조항이 사라진 건데 이번에는 예외로 하지 않은 걸 또 문제 삼으며 불법 영장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장에 대해 불복하려면 집행이 된 뒤에 적부심 등으로 다퉈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측 입장대로 집행 이전부터 이의 신청을 내며 반발한 상황. 국민의힘은 영장 자체의 불법성을 근거로 오후에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체포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 경찰이 코앞까지 오니까 윤 대통령이 갑자기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오늘 오전에 대치 상황을 좀 보면요. 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처음에는 체포영장을 집행당했다라는 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조금 뒤에 자진 출석이라는 단어로 갑자기 바꾸더니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를 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된 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면서 한두 시간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포가 아닌 자진 출석을 위해 시간을 더 달라. 이런 요구였는데요. 체포조가 3차 저지선을 뚫고 이 관저 건물 앞에 철문을 통과한 시각이 8시 22분이었죠. 네. 이제 협의를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의 2시간 가까이 더 지체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그전에는 뭐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코앞에 오니까 이런 자진 출석 얘기를 갑자기 꺼내든 건데 이건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앞서 뭐 리포트에서 지적을 했었지만 다른 의도도 있어 보이죠? 사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누린 특혜는 더 있습니다. 그 수사기관의 호송차 대신에 경호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을 하는 그런 특혜를 누렸죠. 일반 피의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혜택인데 여기에 체포당하는 걸 거부를 하고 자진 출석하겠다고까지 한 건데요. 네. 이 차성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자진 출석에 담긴 노림수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순간 체포영장의 집행은 종료됩니다. 네. 집행이 종료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만일 체포가 아니라 자진 출석의 형태를 띨 경우에
윤 대통령이 조사 중간에 돌아간다고 해도 잡아둘 방법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야만 이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잡아둘 수가 있죠. 계속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추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요구한 것도 바로 이를 겨냥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마지막에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다는 건데 또 한 가지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달라 이런 요구도 했었어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 그 관저 바깥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 윤 대통령의 요구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관저로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키면서 법률 대리인도 아니고 제3자를 불러들이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장에 있던 저희 취재진이 왜 국민의힘 의원들만 이 관저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주냐 이렇게 물었는데 현장을 통제 중인 경찰한테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경호처에서 출입을 허용한 인원들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사전에 경호처에 요청을 한 거겠죠.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부른 거는 이들을 통해서 지지층에게 자신의 뜻이 전달되길 바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 긴장감 속에서 관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종합을 해보자면 윤 대통령은 향후 유리한 위치에서 법리 대응을 하기 위해 자진 출석을 시도를 했고 이 극렬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에 전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했다는 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또 전해지기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자 관저 앞을 지키던 극렬 지지자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오열하고 욕설을 퍼붓고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워 버리면서 한남동 관저 일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새벽부터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강제로 왜 밀어줘서? 그만하기는 왜 그만해? 경찰은 꺼져! 뭐 하는 거야 지금? 때리지 마세요. 체포 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한 지지자 수백 명이 도로로 쏟아져 나옵니다. 구호인지 괴성인지 알 수 없는 외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과 거친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공수처로 향하는 길을 막겠다며 10차선 도로는 한순간에 마비됐습니다. 제지하려는 경찰과 흥분한 지지자들이 마구 뒤엉킵니다. 경찰 무장군인 4,000명 움직이는 거는 대단하냐? 서로 싸움이 붙기도 합니다. 하지마! 바리케이드를 흔들며 울부짖고 길바닥에 그대로 드러눕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대통령을 대변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혼란에 빠진 지지자의 질문에 마땅한 대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자,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봅시다. 격양된 지지자들은 순교하자는 과격 발언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순교한다! 내일 오후 우리는 하늘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극렬 지지층을 방패막이로 세운 대통령 때문에 한남동 일대는 마지막까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체포에 좌절하는 극렬 지지자들을 위해서 극우 유튜버들은 황당한 논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마치 심청이처럼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이고 대통령이 빠져나올 전략이 있기 때문에 대역전이 벌어질 거란 겁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체포 전 한 유튜버가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며 예고하듯 방송합니다. 변호인단을 통한 서면 메시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녹화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메시지가 나왔고 이후 윤 대통령은 희생자로 둔갑했습니다. 유혈 사태에 당하지 않도록 본인께서 희생을 하시겠다. 마음이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심청이에 빗대기도 합니다. 홀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지금 공수처에 들어갔다고. 심청이는 한 번 몸을 던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번 몸을 던져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던 경호처도 관저 앞을 지킨 국민의힘도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해야 할 경호처가 반역자 편에 섰다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제발 지금 공수처 앞에 가서 머리 깎고 삭발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와중에 나온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또 한 번 힘을 실어준 모양이 됐습니다. 저는 뭘 알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관저 집회를 계속해서 봐왔다라는 것. 저 메시지 안에 다 끝났다라는 메시지 있습니까? 포기하자라는 메시지 있나요? 트럼프의 사례를 끌어와 희망회로도 돌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머그샷까지 찍었는데 다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들만의 공고한 세계관 속에서 심지어 초안지에서 항우를 꺾은 영웅 유방의 대역전극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유방은 홍문년을 통해서 우선 관중 백성들을 살렸고 마침내 초한전은 유방의 승리, 그래서 한나라의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당당하게 빠져나올 전략과 전술을 다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함께 싸웁시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있던 극렬 지지자들, 지금은 윤 대통령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수처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혜원 기자, 이 바깥이 어두워졌는데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죠? 네,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지지자들은 이곳 공수처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관저 앞에 있던 시위대가 상당수 넘어왔고요. 보수단체 집회까지 더해지며 인파는 수천 명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해가 져서 어두운데도 이 지지자들은 양손에 여전히 태극기와 성조기를 쥐고 공수처 해체, 탄핵 무효, 불법 체포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도 경비를 강화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현재 청사 정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흥분한 지지자들이 이 공수처가 있는 과천청사 앞으로 몰리면서 오늘 낮부터 경찰은 정문을 닫았고 주변엔 차벽도 세워뒀습니다. 지지자들은 오늘 늦은 밤까지도 이곳 주변을 지킬 것으로 보이면서 현장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중 일부는 아예 텐트를 치고 밤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격앙된 반응들을 많이 봐서 혹시나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직 큰 부상자가 나오거나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순간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을 향해 일부 지지자가 욕설을 하거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도착한 소방 인력을 향해서도 왜 왔냐, 물대포를 쏘러 온 거냐며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도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려는 일부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앞에서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성조기를 흔들면서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인물이 바로 미국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윤 대통령을 위해서 나서줄 거란 전망이 퍼져 있는 건데 과연 그럴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부 미국 내 보수 인사들은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트럼프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n it may be fair game for the president to at least say something about, hey, you're not following your own constitution, you're overstepping. 해당 발언은 윤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 탄핵과 체포 반대의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인수팀 사정에 밝은 복수의 인사들은 JTBC에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수팀 내부에서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층은 여전히 트럼프가 윤 대통령을 탄핵 위기에서 구해줄 거란 희망 회로를 돌리는 중입니다. 탄핵 주도 정파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 했다는 공화당 영김 하원 의원의 주장이나 트럼프 1기 백악관 출신인 스티브 배넌의 방송에서 제기된 중국 개입 음모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Protests against martial law, 1/3 to 2/3 of those are actually Chinese that have been.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주변에선 해당 인사들이 트럼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Only one person speaks for President Trump. That's President Trump himself.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과정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박 3일 장기전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 진입이 시작되자 1차, 2차, 3차 저지선 모두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별다른 저항이 없었고 차벽을 만든 차량들에는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경찰 버스에 각종 장비를 싣고 장기전을 위한 물과 음식도 챙깁니다. 공조본 체포조는 1차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체포조를 맨 처음 막아선 국민의힘 인간띠는 몇 차례 경고를 하고 몸으로 밀어냈습니다. 겹겹이 쌓인 차벽에 사다리를 걸고 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체포조 수백 명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정문 초소문이 쉽게 열린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소문이 생각보다 쉽게 열려서 걸어 들어갔다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초소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체포조가 겹겹이 쌓인 버스의 위치를 옮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일부 차벽 차량에 문이 열려 있었고 차키도 꽂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막는 경호 인력은 없었습니다. 체포조는 절단기와 사다리를 챙겨서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 건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챙겨간 장비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며 관저 시설을 부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체포조는 관저 진입에 착수한 지 30여 분 만에 관저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관저 앞 철문도 경호처가 열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저 안에는 공수처 검사만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검사가 체포 집행을 조율하는 사이 1000여 명에 달했던 경찰 수사관들이 먼저 철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체포된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도 5분여 만에 관저를 빠져나와 공수처로 향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가 유혈 사태 없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었던 건 경호처 직원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사실상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총애를 받는다는 경호처 강경파들은 끝까지 결사저지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선 직원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던 건 대통령 경호처가 길을 터주며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인간 방패로 막아섰던 것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차벽으로 이루어진 저지선에 진입할 때 경호처 직원들의 저항은 없었고 별다른 충돌 없이 통과했습니다. 경호처의 강경파 수뇌부는 무력 사용을 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일선에선 이에 따르지 않은 겁니다. 1차 집행 당시 관저를 감싸고 있던 200여 명의 경호관 인간띠는 이번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실제 경호처 내부에서는 수뇌부의 결사항전 방침에 대부분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한 경호처 관계자는 99%는 수뇌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장비 들려고 하면 두지 말자 우리. 예를 든다면 장비 비무장으로 하자. 스크럼 짜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호관 중 많은 수가 휴가를 신청하고 중간 간부들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준법 투쟁을 통해 소극적 저항에 나섰던 겁니다. 현장에 있더라도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무르며 영장 집행 저지엔 직접 나서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당에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드러내라고 했던 대통령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이행하며 저항했던 군인들처럼 경호처 일선 경호관들의 저항이 이번에도 최악의 사태를 막았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온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도 직원들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하라고 몰아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무전으로 경찰을 막으란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 대부분 경호관들은 대통령 관전에 경호처 대기동에 모여 있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해야 부당한 명령에 불응하기 용이해서입니다. 이들을 향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인 김성훈 경호차장이 윽박을 질렀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내 말을 들으라며 근무지 배치를 하려 했다는 게 당시 자리에 있던 경호처 관계자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 차장의 지시에도 간부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호처 직원들 역시 관전의 본인 자리를 지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저지선이 차례대로 뚫리고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가 관저에 진입하려고 하던 순간까지도 김 차장은 무전으로 계속 저지를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전기 속에서 목소리가 사라졌고 김 차장이 관저 안에 들어간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경호처 실세로 불리는 김 차장은 1차 영장 집행 때부터 이광호 경호본부장과 함께 저지에 앞장서 왔습니다. 차량벽을 3중으로 치고 일종 요새화시키고 있고요. 막내급인 행정요원들 그리고 경호관이 아닌 사무직까지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2차 집행 사흘 전인 12일엔 간부들의 사퇴 촉구에 오히려 징계와 고발 등을 운운하더니 영장이 집행되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호처 직원들의 불법을 강요한 겁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 실세,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통하는 이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윤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받아놓은 체포영장을 오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이 김 처장 등 강경파 수뇌부를 먼저 체포해 경호처를 무력화시킬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이송 과정 등에서 필요한 경호 업무가 우선이라는 경호처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경호 업무를 마치는 대로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경호처 내에 남아있게 된 시간만 늘어난 셈인데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수뇌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당수 경호관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본부장의 경우 아직도 실권이 있는 것처럼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경호처 주변에선 이 본부장이 체포영장 기한이 끝나는 이틀 뒤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다며 근무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른바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이 본부장은 평소에도 과격한 표현을 거침없이 쓸 정도로 막무가내 스타일이란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던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지난 1차 체포 시도 때 윤 대통령을 위한 인간 방패가 돼야 했던 육군 55 경비단 병사들. 오늘은 이런 부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에 파견된 군 병력들이 이번엔 체포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엔 군복을 입은 남성이 관저로 진입하는 공수처 수사관 등을 막아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1차 저지선과 3차 저지선 등에 군병력이 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들은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 경비단과 33 군사경찰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행된 공수처를 막아서는 인간 벽이 없었고 특히 군 병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체포 저지선에 군병력이 투입 안 된 걸 확인했다며 본래 임무인 관저 외곽 경호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무복무 병사 위주로 구성된 55 경비단 등이 체포를 막는 데 동원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경호처도 이를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군도 경호처에 경호부대를 투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경호처에서 군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55 경비단은 공수처가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사실상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55 경비단장을 찾아가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보여줬고 단장이 직접 공문에 찍을 도장을 건네줬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55 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반발했는데 이에 55 경비단 측은 경호처에 출입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걸 공수처의 구두로도 공문으로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나면 서울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되는 건 초유의 일인데 바로 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구치소 앞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 정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면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까지는 5km 정도 거리라 조사가 끝나면 차를 타고 길어도 10분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구금되는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신체 검사랄지 다른 사람들이 거치는 절차는 똑같이 받게 되는 건가요?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 역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교정시설 입소 절차에 따라 간단한 신체 검사 등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는 아마도 전례에 따라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아람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피의자들이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구금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통상적인 수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아직은 구속된 신분이 아니라 소지품 검사에 해당하는 간이 신체 검사만 거치면 수위는 입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과거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로 볼 때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거실은 일반 수용자 6명에서 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 만든 건데 매트리스와 TV, 책상 등이 놓여 있고 변기와 세면대도 설치돼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포함해 3평 남짓되는 공간으로 일반 독방의 4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수감기간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수처 조사가 이어지는 만큼 조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경호와 예우 수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수용돼 있습니다. 강호순, 유영철 등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흉악범들도 갇혀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공수처 앞에 모여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치소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구치소 앞에선 별다른 집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 윤 대통령이 이곳으로 오게 될 경우 지지자들도 함께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에서 차로 10분이면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구치소 측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공수처 조사에서는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탄핵 심판에는 직접 나와서 입장을 적극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껏 헌재에 직접 나왔던 대통령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영상이 공개되는 만큼 여기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송화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은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 내일은 출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 심판 출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향후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많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출석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를 두고 탄핵 심판 변론을 여론전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직접 이야기를 하면 그 영상 녹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자기 지지 세력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변론 영상을 통해 지지층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동안 탄핵 심판 사건에서 직접 변론에 나선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헌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이어 진술까지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유독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체포돼 공수처로 이동할 때도 이렇게 경호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구치소에선 경호가 어떻게 되는지인데 법무부는 상식적으로 구치소 안에서 경호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경호 대상입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호송될 때 탄 건 경호처의 방탄 차량이었습니다. 경호도 받으며 20여 분 만에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를 받은 겁니다. 대통령 경호법이 정한 경호 대상은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뿐 아니라 오늘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도 경호처의 경호 대상 신분을 유지합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역시 JTBC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그에 준하는 경호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구치소 이송과 같은 상황에선 오늘 체포 때와 같이 공수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조사 장소에 폭발물이 있는지 검색하는 등의 내용을 협의하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경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JTBC에 선례가 없는 만큼 경호처에서 요청하면 협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구치소 안에서 경호법이 적용된 예는 없다고 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경호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독방 수용과 관련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의 경우 대부분 독방에 수감되는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한이 이제 4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대통령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될 텐데요. 어떻게 될 걸로 전망되는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에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제 체포 시한이 40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공수처가 언제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까? 이르면 내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네. 체포기한은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기한에 딱 맞춰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오후, 늦어도 내일 밤중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영장을 청구하면 이번 주 금요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속 여부 결과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늦어도 토요일 새벽에는 구속 여부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군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20일 안에 또 기소를 해야 하잖아요. 기소는 또 공수처가 못하고 검찰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언제쯤 넘길 걸로 보입니까? 일단은 공수처가 10일, 검찰이 10일 이렇게 조사하는 것으로 두 기관이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면 2월 3일 날 기소가 될 예정이고 대통령이 진술 거부를 계속해서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찰이 2월 3일 이전에라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 첫 구속에 이어서 첫 기소 사례가 되는 겁니다. 오늘 공개된 공수처의 그 영장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이 돼 있던데 혐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공수처가 그 윤 대통령 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하나입니다. 검찰 특수본에선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육군 참모총장, 수방 사령관 등을 재판에 넘길 때 내란죄 혐의에 더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검찰 특수본 조사를 앞둔 상황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혹시라도 파면이 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체포돼 공수처에 들어간 뒤에도 페이스북에 자필 편지라고 하면서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옥중 여론전이 계속될까요? 오늘 윤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 이제 남은 카드는 극렬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전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측은 공개된 탄핵 심판 법정에서 12.3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편이 여론전에 효과적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심판 변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오늘 일단 이 조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가게 될 텐데 경우는 어떻게 할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예, 일단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할 때에도 경호처의 경호를 받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구치소 경호에 대해선 법무당국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법무부 말대로 구치소 안에서까지 경호를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기는 합니다. 근데 심야 조사를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곧 있으면 또 구치소로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심야 조사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한은 오후 9시까지입니다. 9시 이후에 심야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텐데 그때 경호 문제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오늘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였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오늘 굉장히 추운데도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고요? 24시간 철야 농성을 이어가 주신 네, 그렇습니다. 해가 지면서 이곳엔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손에는 촛불과 응원봉 또 손팻말을 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 담요를 두르고 또 손에는 핫팩을 들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눈만 빼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회의 열기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조금 전 7시가 넘어서부터 이 집회가 시작이 되면서 참가자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또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뒤로도 시민 발언이라든지 공연이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촛불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 정국이 이어져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 앞에서 고위직이든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자연 기자가 그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또 계속 들었잖아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제 한 고비를 넘긴 거다. 수사도 남아있고 탄핵 심판도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체포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체포를 넘어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구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시민들 얘기를 좀 미리 들어보고 다녔는데요. 오늘 체포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시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면서 한파 속에서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관저 앞에서 밤을 새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환에도 영장 집행에도 버티더니 체포 직전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낸 것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네, 앞으로도 촛불 집회는 계속 이어지겠죠? 자, 윤석열이 체포됐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여기 모여있는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처럼 내일도 같은 시간에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이제 수사에 속도가 붙은 만큼요. 이런 한파 속에서도 당분간 촛불 행동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국역 집회 현장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한국에서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다. 외신들도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군사 통치한 최초의 지도자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가 윤 대통령의 체포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What we're seeing right here, all these South Korean and American flags are conservative supporters of South Korea's suspended president who is now going through an impeachment process. He needs to face police questioning in response to what he did. 외신들은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사상 처음이라며 앞다퉈 대서특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추운 새벽부터 대통령 관저 밖에 3,200명의 경찰이 집결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계엄령 선언으로 시작된 정치적 드라마에 새로운 막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부터 관저에서 은거하다 체포된 정황까지 상세히 다뤄졌습니다. 아예 윤 대통령을 한국이 민주화 이후 군사 통치를 한 최초의 지도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체포 과정의 배경도 자세히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과 수사기관들의 관계도를 제시하며
한국에선 수사기관이 많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도 외신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here are some people worrying, what if either side of political crisis will not accept the decision that's going to be made by Constitutional Court in coming weeks. 백악관은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특히 관심이 컸던 게 일본과 중국입니다. 온라인 방송에는 수십만 명이 몰렸고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체포를 막기 위해 관저 앞을 지지자들이 가로막은 것부터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까지 시간대별로 속보가 타전됐습니다. 尹锡悦成为韩国宪政史上第一位被逮捕的在任总统。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상위권도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이 차지했고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생방송엔 동시에 수십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관영 매체 계열 소셜미디어들은 한국 대통령 중 최악이자 동정받을 가치 없는 인물, 한국이 또다시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至少这1个半月的时间来看，那么政治上的一个动荡已经对韩国的政治、经济、外交、安全都造成了一定的一个负面的影响。 중국 정부는 내정인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하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韓国国内の一連の動きについては特段かつ重大な関心を持って注視をしております。現下の戦略環境の下、日韓関係の重要性は変わ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NHK 등 일본 매체들도 관저에서 벌어진 체포 과정을 세세히 전하는 등 앞으로 일어날 전국 변화와 전망 등에 대해 짚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내세운 게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런데 시대착오적인 내란 사태에 책임마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정치적 자산을 모두 잃게 됐고 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만 기대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건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법치를 앞세워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일했던 전 정권을 교체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하지만 임기 초부터 나라 안팎에서 구설은 이어졌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더 낮아진 지지율, 그나마 기대를 건 지난해 총선에서조차 집권 여당은 참패했습니다.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는 말뿐이었고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는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을 비상계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뒤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결국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체포되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골 검사의 모습으로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란 사태를 일으키면서 검사 시절 쌓은 기반 역시 무너뜨렸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수통이나 칼잡이 등으로 불렸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한마디로 강골검사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발언으로 지방으로 좌천됐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다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지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일가로 칼날이 향하면서 정권과 충돌했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런 행보로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엔 김건희 여사 감싸기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국 12.3 내란 사태를 촉발했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저로 들어가 공수처를 상대로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건데 마지막까지 체포 저지에 주력하면서 윤 대통령의 개인 비서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다칠 걸 염려해 스스로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포기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 시도에도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관저 앞 3차 저지선에서 공수처 검사 등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한 건 정 실장과 윤갑근 변호사였습니다. 하루 전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을 남미 마약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인다며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까지 요구했는데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불법 수사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해놓고 체포가 불가피한 수순이 되자 자진 출석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까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개인 비서를 자처한 게 아니란 비판도 나옵니다. 정 실장은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해 고발됐지만 오늘 내란 국정조사 현안 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 포고령 1호만 봐도 위헌적 계엄이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옛날 포고령을 잘못 뺏긴 거라는 황당한 해명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자세히 적은 2차 답변서를 냈습니다.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작성된 경위를 별도 제목을 달아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포고령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거라면서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개된 방첩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을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지 베꼈다가 아니라 과거의 계엄 사례를 법률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들까지 다 검토한 이후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취사 선택한 거죠. 방첩사가 사전에 헌법과 개헌법, 심지어 1980년 5.17 개헌 포고령 10호까지 다 뜯어봤는데 잘못 뺏겼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수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쓴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수정까지 지시해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 활동과 집회금지, 언론 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등 포고령에 빼곡한 위헌 요소들을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이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쯤 파티를 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고 합창도 했는데 이걸 찍어둔 영상도 있다는 겁니다. 또 계엄 당시 JTBC의 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으란 지시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위 기관 보고에서 경호처가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생일 즈음 파티를 열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광설 기념일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이 하기가 쉽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해당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경호처 내에 과잉 충성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 과정에서는 계엄 당시 JT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사의 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으라는 지시도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이 주요 언론사를 단전단수할 테니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언론기관 5곳입니다. JTBC 들어가죠. JTBC 들어갑니다. 자, 다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 무효인 영장으로 절차가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와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노래방 기계도 빌리고 폭죽 놀이까지 했다면서 경호처가 주도한 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경호처가 답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는데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8월 초 여름 휴가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 2일, 거제 저도에서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이때 저도에서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해상 술파티를 벌였다는 주장이 어제 내란 혐의 진상규명특위에서 나왔습니다.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다가 군 함정에서 술파티를 벌였다고 하고 지인들 보라고 가거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해 해군기지에서는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 공간을 이용하고 매우 만족해 지난해 다시 방문했다고도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즐겁게 놀았는지 김건희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자주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과정에서 귀빈정으로 알려진 항만 지휘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항만 수송정 등 다수의 안보 자산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군정농단이고 군정문란이고 국가기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건희는 놀이개입니까 군이? 국방부는 경호처가 답변해야 한다며 사실관계 등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건 아마 경호처에서 그 관련된 요구를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 의원은 이 휴가 일정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주도한 걸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내 여사 라인으로 알려진 김 차장은 이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막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체포에 걸린 시간은 5시간 40분. 그 과정을 박상욱 기자가 다시 되짚어드립니다. 자정 무렵 한남동 관저 앞. 여러분들 건강도 생각하시고 집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해보세요. 네? 그만.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은 경찰의 이동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도로에 드러누운 이들을 한 명 한 명 옮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두고 경찰은 진입로의 지지자들을 모두 밀어냈습니다. 관저 앞이 정리되는 시간 수도권 곳곳에서 경찰이 집결했습니다. 새벽 4시 출동이 임박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의 차량이 공수처에 도착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도 차량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관저 앞엔 경찰이 추가로 계속 배치됩니다. 과천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출발한 공수처 차량은 이미 관저에 도착해 있습니다. 새벽 5시엔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위한 또 다른 차량이 출발합니다. 같은 시각 관저 앞에선 먼저 도착한 형사들이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하지만 대치는 이어집니다. 변호인들이 제시된 영장에 반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마치 인간방패를 만들듯 집행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이윽고 바리케이드가 치워지고 경찰 호송 차량이 정문에 진입합니다. 관저 뒤편의 등산로를 통해서도 경찰이 투입됩니다. 사다리를 타고 길목을 막은 버스를 넘어서는 경찰. 그러자마자 버스는 움직이고 길이 뚫립니다. 정문을 지나 1차 저지선을 통과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분 후 2차 저지선을 넘고 경찰들은 기세를 내 밀고 올라갑니다. 이윽고 마지막 3차 저지선에 철문이 열립니다. 관저 건물 내부로는 공수처 검사들만 진입했습니다.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곧이어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관저를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공개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전 10시 50분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도 1,100여 명. 관저의 진입부터 체포까지 5시간 40분 동안 우려했던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 작전은 종료됐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그럼 공수처를 다시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 조사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여 기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조사를 계속 이어갈 텐데 조금 뒤면 밤 9시죠. 밤 9시부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조사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5시 50분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오후 7시부터 조사를 이어간다고 했는데요. 지금 7시가 지났는데 정확하게 조사가 재개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9시부터는 심야 조사에 해당합니다. 윤 대통령 측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공수처는 심야 조사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하면서 이 밤샘 조사로까지 이어질 것 같진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진행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조사가 시작됐으니까요. 이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 이 내란죄 실체 규명에는 협조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네, 진술뿐 아니라 여전히 영상 녹화도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공수처 3층 338호실에는 이 영상 녹화 기기가 있습니다. 이 조사실에는 수사관, 검사, 윤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 이렇게 4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조사 모습은 영상 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사를 할 때 호칭은 대통령님이라 하고 이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당연히 내일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 분량이 200쪽입니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준비된 질문을 모두 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내일도 이르면 오전부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치소로 수감된 윤 대통령이 다시 이곳으로 와서 조사를 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네, 이제 밤 9시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경호는 마찬가지로 받게 되는 거죠?
네, 보통 피의자들이 구치소로 수감될 때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데요. 이 윤 대통령은 경호차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공수처로 압송돼 올 때도 이 경호 차량을 탔는데요. 다만 여기에 공수처 관계자 한 명이 동승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곳 근처에는 곳곳에 경호 인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체포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체포가 임박하자 관저에서 급하게 2분 48초짜리 영상을 찍은 걸로 추정되는데 나라를 이런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사과는 전혀 없이 지지층을 향해 사실이 아닌 주장과 또 궤변이 난무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2분 48초 분량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오자 서둘러 녹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목은 국민께였지만 일반 국민보단 소수의 지지층을 겨냥한 담화였습니다.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서 2주 넘게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법이 무너졌단 말만 반복하며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호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사법 체계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인 것처럼 또 국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거론하며 미래가 희망적이란 오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담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지지층 결집을 노리며 여론전에만 매달린 겁니다. 국민을 외면한 것 이상으로 분열마저 조장한 담화였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오늘 하루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낸 발언들 바로 팩트체크 해드리죠. 일단 유혈 사태 막기 위해 응한다는 말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애초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충돌을 무릅쓰게 한 것도 대통령이고 오늘은 경호관들이 길을 터주며 협조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와 공수처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건 오히려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의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사용하라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던 경호처 직원들의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체포가 아닌 자발적 의지에 따라 수사에 응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입 기자단 공지에서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하며 이 말을 반박한 꼴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오늘 집행 과정에서 동원된 장비 중엔 소방장비는 없었고 절단기, 사다리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자필 편지에도 거짓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장황하게 제기하며 칼에 찔린 시신이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한다고 자연사로 우길 수 없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보안 점검을 한 국가정보원조차 부정선거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 당시 국회에 280명의 병력만 투입해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국회에 특전사 466명을 비롯해 2,446명의 병력이 투입된 걸로 파악했으며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란 진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시간여 만에 계엄이 끝난 건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 표결에 동참한 국회의원 190명 때문이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체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 집행을 당했다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런 게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리할 거라고 본 건지 바로 또 윤 대통령이 결단해서 자진 출석하는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가 마지막 관문인 관저 건물 앞 철문을 통과한 직후 윤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황망하게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을 당했다며 관저 내부 상황을 처음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의 글은 곧바로 여러 언론이 속보로 보도할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석 변호사는 체포당한 건 아니고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정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렸다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자진 출석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출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앞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같이 주장하는 건 앞으로 있을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체포영장 탓을 하며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환 조사부터 체포까지 모든 단계마다 수사기관의 요구를 무시한 대통령이 체포되자 돌연 자진 출석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법비의 행태를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이겼고 해낸 거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정신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심청이처럼 몸을 던져 나라를 구했다. 승리를 위한 반전이 시작됐다고 했고 대군을 이끈 항우를 물리친 유방의 대역전극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체포 전 한 유튜버가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며 예고하듯 방송합니다. 변호인단을 통한 서면 메시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녹화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메시지가 나왔고 이후 윤 대통령은 희생자로 둔갑했습니다. 유혈 사태에 당하지 않도록 본인께서 희생을 하시겠다. 마음이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심청이에 빗대기도 합니다. 홀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지금 공수처에 들어갔다고. 심청이는 한 번 몸을 던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번 몸을 던져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던 경호처도 관저 앞을 지킨 국민의힘도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을 겸허해야 할 경호처가 반역자 편에 섰다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제발 지금 공수처 앞에 가서 머리 깎고 삭발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와중에 나온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또 한 번 힘을 실어준 모양이 됐습니다. 저는 뭘 알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관저 집회를 계속해서 봐왔다라는 것. 저 메시지 안에 다 끝났다라는 메시지 있습니까? 포기하자라는 메시지 있나요? 트럼프의 사례를 끌어와 희망회로도 돌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머그샷까지 찍었는데 다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들만의 공고한 세계관 속에서 심지어 초안지에서 항우를 꺾은 영웅 유방의 대역전극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유방은 홍문년을 통해서 우선 관중 백성들을 살렸고 마침내 초한전은 유방의 승리, 그래서 한나라의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당당하게 빠져나올 전략과 전술을 다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함께 싸웁시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될 서울구치소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구치소로서도 이런 현직 대통령을 구금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구치소는 대통령이 언제쯤 올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몇 시쯤 구치소에 오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식사 후에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밤샘 조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통상 잠을 자기 위해 구치소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도착을 하면 신체 검사 같은 걸 밟게 되는 겁니까? 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가 구금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지품이나 의복 등을 확인하는 간이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구치소에서의 생활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도 세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7년 3월 서울 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약 10제곱미터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결과를 어디서 기다리게 됩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구치소 안에는 피의자들이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에 긴급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잠깐 영상 기온을 보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는데요. 그래도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체감 추위는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낮에도 5도까지 오르겠고 주후반으로 갈수록 추위의 힘이 더 약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기 남부, 일부 충청권에는 최대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 쌓이겠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지속 시간이 짧고 양도 많지는 않겠지만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지기 쉽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영하 5도로 아침 공기는 차갑겠지만 낮에는 대부분 영상 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모레부터 일요일까지는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